2020년 금융시장에 정말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하락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퍼펙트 스톰입니다. 자, 오늘 이 분석에서는 이 폭풍의 눈으로 직접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위기의 실체가 뭔지, 그리고 그 속에 혹시 숨겨진 기회는 없는지 샅샅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자, 시작부터 숫자가 엄청나죠? 우리나라 대표 주가 지수인 코스피가 하루 만에 무려 6%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시장이 걷잡을 수 없는 공포에 휩싸였다는 아주 강력한 첫 번째 신호입니다. 이게 전부 2026년 3월 9일 단 하루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특히 앞으로 시장이 어떨지를 보여주는 이 선물 시장은요, 거의 7%나 주저앉았어요. 이건 그냥 주식을 파는 수준을 넘어서는 겁니다. 투자자들이 앞으로의 시장을 정말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죠. 근데 문제가 주식시장에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경제 체력을 보여주는 이 원화 가치가 달러당 1,485원까지 치솟았어요.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환자손을 보게 되는 거니까 한국 시장을 떠나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생긴 셈이죠. 그리고 바로 이 숫자 3.2조 원. 이게 하루 만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서 팔아치운 금액입니다. 이건 단순한 패닉이 아니에요.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아주 위험한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신 숫자들은 사실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시장을 이렇게까지 깊은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진짜 이유는 대체 뭘까요? 이제 그 거대한 실체를 한번 마주해 보겠습니다. 그 이름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경제학자들이 정말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죠. 이걸 쉽게 말하면요, 내 월급은 안 오르는데 물가만 미친 듯이 치솟는 최악의 상황이에요. 내 지갑은 점점 얇아지는데 생활비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죠. 정말 끔찍한 현실이 우리 눈앞에 닥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괴물, 대체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 공포를 만들어내는 세 가지 핵심적인 요인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위기는 이 세 개의 거대한 기둥 위에 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째,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에너지와 공급망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 둘째, 금융 시스템 전체를 위협하는 부실이 전염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빚으로 쌓아 올린 투자의 거품이 터지면서 연쇄적으로 반대 매매가 일어나는 것. 자, 이 세 가지 기둥이 어떻게 서로 얽혀서 우리를 위협하는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죠. 첫 번째 위기는 바로 저기 중동의 화약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시작됩니다. 여기가 막히면요, 이게 단순히 유가만 오르는 문제가 아니에요.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하고 또 이걸 원료로 쓰는 비료 생산에 차질이 생기겠죠? 결국 이게 전 세계 농산물 가격을 급등시켜서 우리 밥상까지 위협하는 식량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공포는 바로 전협입니다. 규제를 피해서 엄청나게 커진 3호 신용시장, 그러니까 일종의 그림자 금융에서 문제가 빵 터지면 마치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처럼 그 충격이 은행, 증권사 같은 제도권 금융 전체로 순식간에 번져나갈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정말 치명적인 우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바로 우리 내부에 있는 시한폭탄입니다.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한 돈, 즉 신용융자 잔고가 보시다시피 사상 최고치에 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가가 조금만 더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증권사는 강제로 주식을 팔아서 빚을 회수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무서운 반대 매매죠. 이 강제 매물이 쏟아져 나오면 주가가 더 떨어지고, 이건 또 다른 반대 매매를 부르는 그야말로 하락의 악순환을 만들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좀 암울한 이야기만 드렸는데요. 하지만 모든 위기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파괴의 이면에는요, 반드시 새로운 창조의 기회가 숨어있기 마련이거든요. 이제부터는 이 짙은 공포 속에서 빛나고 있는 기회의 실마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위기는 가치가 이동하는 변곡점이다. 정말 중요한 말이죠. 기존의 부와 질서가 무너지는 바로 그 자리에 새로운 기회가 싹튼다는 뜻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누군가는 패닉에 휩쓸려서 자산을 헐값에 막 던져버리겠죠. 하지만 그 순간 다른 누군가는 그 속에서 미래의 가치를 발견하고 조용히 담아갑니다. 부의 지도가 바로 이 순간 다시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이 거대한 시장의 공포에 맞설 수 있는 세 가지 강력한 기회가 있습니다. 첫째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진 우리 반도체. 둘째는
위기가 커질수록 오히려 그 가치가 빛나는 방위산업. 그리고 마지막은 새로운 정책 변화가 가져올 수 있는 디지털 자산 시장의 반등 가능성입니다. 바로 그 첫 번째 기회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칩에는요, 오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4 메모리만 독점적으로 들어갑니다. 이건 다른 경쟁사들은 감히 넘볼 수 없는 아주 강력한 기술적 해자, 즉 성벽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시장 전체가 하락할 때는 오히려 이런 독보적인 기업들의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기회는 참 역설적이게도 전 세계적인 불안 속에서 피어납니다. 중동과 유럽의 분쟁이 심해지면서 한국산 무기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요. 이건 그냥 일시적인 테마가 아닙니다. 기술력과 실효성을 바탕으로 한 장기적인 성장 동력으로 확실히 자리 잡고 있다는 뜻이죠. 자, 지금까지의 위기의 원인과 기회의 가능성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그래서 이 거친 폭풍 속에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실제 투자에 적용할 수 있는 전략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선물이나 옵션 같은 파생 상품을 다루는 좀 더 전문적인 트레이더들을 위한 전략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방어예요. 시장의 변동성이 극에 달했을 때는 섣불리 매도 포지션을 잡지 마시고 인버스 ETF나 선물 매도 같은 걸 활용해서 내 포트폴리오의 하락 위험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자, 이번엔 보다 일반적인 주식 투자자들을 위한 전략입니다. 첫째, 지금 같은 폭풍을 피할 수 있는 방어적인 섹터,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나 에너지 관련주로 일단 자금을 좀 옮겨두는 게 좋고요. 둘째, 섣불리 올인하지 마세요. 코스피 5천선 이하처럼 미리 정해놓은 원칙에 따라서 우량주를 여러 번에 나눠서 사모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진정될 때까지는 현금을 보유하면서 인내심을 갖는 게 핵심입니다. 자, 이제 모든 조각을 한번 맞춰볼 시간입니다. 현재 시장은요, 마치 짙은 전장의 안개 속에 갇힌 것과 같아요.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적인지 분간하기가 정말 어려운 혼돈의 상황인 거죠. 현재 시장의 딜레마가 바로 이겁니다. 단기적으로는 유가 급등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거친 파도와 안개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만 저 멀리에는 AI 반도체 혁신이라는 분명한 등대가 환하게 빛나고 있어요. 우리의 과제는 이 단기적인 폭풍으로 무사히 헤쳐나가서 저 등대까지 도달하는 겁니다. 그럼 이 안개는 과연 언제쯤 거칠까요? 예상 경로는 이렇습니다. 3월 공포가 극에 달하면서 투매가 절정에 이를 거고요. 하지만 4월에 기업들의 1분기 실적이 발표되면서 진짜와 가짜가 가려지기 시작하고 5월 이후에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시장은 점차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말해 현재의 이 패닉이 오히려 하반기 반등을 준비할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시사하죠. 결국 모든 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폭풍의 원인과 그 속의 기회, 그리고 이걸 헤쳐나갈 항해법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께 던집니다. 이 짙은 안개가 걷혔을 때 당신은 공포에 휩쓸려 모든 걸 놓쳐버린 자리에 서 있겠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기회를 잡고 더 높은 곳에 서 있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